네, 현재 코스피는 6,400까지, 코스닥은 700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이 회복선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사실 고점은 그 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파르게 따라담을 수 있는 동력이 과연 장착돼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 어쨌든 V자 급반등을 한 장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가져보면서 시장을 대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지금 흥분하다 보니까 네. 말이 잘못 나왔는데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V자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하도 이제 속고 속다 보니까 시장이 금방 깎였다, 금방 또 채워졌다 이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도 투자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했지만 네. 이런 사실 시장은 처음인 거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분석, 뭐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하면은 일반적인 어떤 전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그 전략이 이제 다 필요 없는 그런 한 달의 시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의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왔고 네네. 정말 최악의 경우가 나온 거죠. 빠지면 빠질수록 더 내려가는 예, 매도가 훨씬 빨라지는 이거는 확실하게 그 레버리지 ETF 예.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예,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파야 되는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다음에 개인 투자분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하는 것도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콩쿨 다 들어봤지만 그 실적의 그 전망이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혀 이런 게 무색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예, 전부 다 실적뿐만 아니고 그 우리가 제일 중시했던 AI 투자를 지속할 거냐, 캐펙스를 늘릴 거냐 했을 때 대부분 늘리는 거에 대한 예, 숫자 증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업황이 더 좋아지는데 예. 주가라고는 더 올라가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다는 시장이었고요. 오늘 반등이 나와 정말 다행이지만 이런 반등도 정상적 반등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도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아니, 예. 그리고 오늘 그 상승률이 지금 14에서 15인데 네. 이게 역대 코스피의 상승률이 2008년 10월 30일이 11.95%였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뛰어넘었으니까 종가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오늘 엄청난 날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예. 현상들이 결국 돈의 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증시가 이제 이렇게 빠질 때 통상적으로 근래도 보시면은 우리 팬데믹 때 경기 다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다 납득하는 거고 금융위기 때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2011년도 그리스 뭐 위기 이런 나왔을 때 다 떨어질 것들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그 기조에 맞춰서 매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만 놓고 호황입니다. 예. 이런 호황인 상황에서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업들하고 투자했지 않습니까? 삼성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정말 그 외국인의 그 돈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여튼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흐름 봐서는 뭐 쉽사리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요? 예, 오늘 장 놓고 보면 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대로 제가 볼 때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이 나올 만한 악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러 호재 이슈들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추가 호재 나온다고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어제 뭐 SK 최태형 회장이 뭐 현금으로 주식 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해서 ETF 그 증거금 이제 금액이 올라갔죠. 예. 3천만 원 3천. 그런 것도 있지만 추가 지금 나온 대책이 뭐냐면은 유동성을 완전히 축소해서 사실상 그 레버지 ETF를 약간 상당히 폐지로 가는 방향으로도 뭐 잡는다 이런 게 아마 전체적인 호재로 아마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감 이제 안정적인 부분이 오겠구나를 지금 시장은 좀 이해를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코스피가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700까지는 도착했거든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또 기반이 된 거죠. 코스닥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네. 빠질 이유는 없었지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삼전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결국 그 그쵸. 종목들을 팔았던 게 네. 사실 전부였죠. 예,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잘 보시면은 개별 기업들 이익이나 이런 거 잘 보시면 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만 놓고 보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지만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고 훨씬 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늘 말해왔던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대형주. 그러면 굳이 내가 이 리스크 낀 작은 기업을 불안을 떨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 매도했던 거고. 그게 계속 악순됐던 거고. 네. 이번 주에 코스닥에 밀렸던 아주 큰 이슈는 결국 그동안 지수를 버텨줬던 소부장이 밀렸던 거죠. 예. 소부장은 사실은 더 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보다. 예, 더 가도 시원찮은데 대략 또 빠지면서 왜냐하면 소부장은 사실 실적이 좀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 지금 투자 이야기 예,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주 기대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장비주들은요 바닥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많이 갈 때 4배, 5배씩 갑니다. 예, 과거부터 그 그랬습니다. 주가가요? 네. 주가가? 과거에 OLED 대규모 투자 이루어질 때도 예. 그 당시에 2016년도인데 장비주들 4배, 5배씩 올라갔습니다. 아, 작은데 강하네요. 또? 네네네. 그래서 장비주들이 왜 매력적이냐면은 이 상승력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소재주들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가죠 대신에. 왜냐면 계속 캐파가 늘었기 때문에 네네네. 쓸 소재 양이 늘어나니까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대신에 엄청난 퍼포먼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비주가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들, 특히 개인 투자를 좋아했던 이유들은 거기에 있는 거고. 왜 장비주는 4-5배씩 확 가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사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밀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장비할 주가 쫙 나와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 가지고 쭉 올라가 좀 버리는 통 거고. 크게 수주하면 네네네. 그 양이 갑자기 그렇죠. 실적에 반영돼서 예, 그게 예. 튀는군요. 그리고 이제 수주가 나오고 나면 예. 항상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매출이 반영되면은 실적 추정이 사실은 더 쉽거든요. 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장비주들은 짧으면 3개월 아니면 길면 1년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실적 반영되니까 가령 지금쯤 만약에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니까 미래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적 추정도 쉽지만 캐펙스 투자 이런 게 늘어날 때 확 자금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그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많이 가거든요. 네네네. 장비주가 사실 올해 코스닥 내에서 많이 갔던 이유들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솔브레인, 동지세미킴이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 퍼포먼스 보시면은 항상 장비주보다 좀 약한 게 거기에 네. 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주들은 빠질 게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유독 올해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코스닥을 또 밀어냈던 근본 이유였고요. 그럼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결정적인 타이밍일까요? 지금 뭐 현금 있으시면 사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탐만 다녀보고 제가 5월부터 장비주 일부 탐만 다니고 있는데요. 예.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반기에는 이제 항상 계약하기 위한 몇 차례에 걸친 이제 협상을 합니다. 네네. 미팅을 하고 네. PO라고 하는 구매 주문서가 나오면 실제로 전년 대비 5% 이상이면은 자율 공시해야 되고 네네. 전년 대비 매출액 10% 정도의 수주 금액이 나오면 의무 공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체로 올해 한 10월, 11월, 12월에 내년도 이제 들어갈 부분들 공시 나올 거다. 그러면 실제로 장비는 내년부터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대체로 업계 장비 기업들 탐방 다니면 공통 사항이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 계속 뭐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또 그럼 지금부터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담는 것도 굉장히 하반기 때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원래 그랬던 거고 사실은 계속 보유했던 게 맞는데 네.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 되면 주가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외유 현금이 혹시라도 다시 더 생기시면은 그런 자금들은 하반기에 장비주 중심으로 일단 밀어 넣어야 됩니다. 아. 특히나 SK하이닉스, 삼전 공통으로 이렇게 고객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원익 IPS나 네. PSK 그룹 이런 쪽이 예. 그런 쪽은 누구든 일단 수주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기업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삼전닉스의 든든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장비주는 당연히 이제 봐야 된다. 지금 네.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지금 진입해도 절대 무리한 가격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후반기 보면은 강력한 순매수가 나올 때 반도체 장비는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이번 네. 주에 그 시장 빠질 때 잘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밀리는 종목군들인데요. 2차 전지 바이오가 아, 시장 밀릴 때 보시 반등 나왔잖아요. 네네네. 만약에라도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 지금 빠진 종목들이 그러면 올라갈 종목의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 하락 나올 때 LG 엔솔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증거사 전망 보시면은 뭐 좋게 나오는 격도 있고 아닌 격도 있지만 네.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지면은 올라갈 종목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오늘은 일단은 주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라도 주도주에서 이제 약간의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에 있는 소위 말하는 수급이 이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매수가 없던 종목인 섹터군이 되겠죠.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 넓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나 2차 전지 종목분들도 좀 일정 정도의 포트폴리오 상에 한 10% 정도는 담아두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 얘기인즉슨 지금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와 바이오 있으신 분들은 부침이 심해서 좀 마음에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반등의 탄력 언젠간 받는다면 또 괜찮은 또 성적을 또 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증시가 막 14, 15, 이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뭐 삼성전기 20% 넘는 급등세, 뭐 상한가까지 가는 굉장히 놀라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증권사에서 보면 앞서서 머니콜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정 리스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를 65만 원으로 다시 한번 올리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통 목표 주가라는 게 올리고 내릴 때는 항상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그 기업의 이익이 이제 증가되느냐 떨어지느냐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보고서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목표 주가 뭐 상향과 하향 의견은 이제 둘째고 네. 이익에 전망치가 그러면 이제 빠지냐 봤을 때는 빠지지 않고 더 증가되는 것도 대부분 다 전망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말들은 목표 주가 올리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원체 목표 주가 대비 기존 목표 주가 대비 현재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괴리율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목표 주가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의 고유의 의견을 담아서 뭐 이제 몇몇 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했죠. 예, 그거는 당연히 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밸류에이션 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린 거죠. 그래서 과거 전통적으로 그 증권사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올리는 쪽이 사실은 그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 그냥 지금의 그 떨어진 가격 이런 걸 반영시키다 보니까 일부 목표 주가 하향했지만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율 축소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올라간 만큼 또 목표 주가 올려버립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뭐 근래 실적 발표와 함께 목표 주가 하향 이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6년도 이제 하반기 영업이익, 그다음에 27년도 영업이익, 그다음에 오늘 아마존이 또 중요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27, 28년가도 지금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재고도 지금 얘기한 거고 삼성디스가 만들어 놓은 재고도 이야기했는데 재고는 계속해서 지금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은 이 높은 반도체 가격, 특히 HBM 가격은 유지가 될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양 또는 생산 수율에 따라 공급될 양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변수 요인이고 이게 이제 두 개 기업의 영업 이익률에 또 영향을 미칠 테니까 아마 그 시장은 아마 거기에 약간은 좀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주가에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떨어졌고 아마존은 이제 올랐고 그런 부분에서 힌트 좀 얻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저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궁금한 게 환율과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환율이 현재 17원까지 급등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사상 최초로 동시개입에 뭐 나선다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점에 뭐 환율 약세 방어에 나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1,435원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또 있어서 환율과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최근에 환율과 그 외국인 수급도 이론적인 내용들이 잘 안 맞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네네네.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가령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오르면 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했거든요. 예, 환차선 나니까. 네. 근데 어찌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사는 흐름이니까 예, 사실은 예. 이론적인 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은 환율대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였고 그 와중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더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는 원체 많이 빠지니까 약간의 환차선 나더라도 주식으로 방어가 되면은 또 살만하니까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 환율 숫자가 1,400원, 1,500원대에 익숙해져 있는데 한 2, 3년 전 해도 또 기업들한테 저도 탐방 다니면 물어보지만 적정 환율 얼마가 좋아요? 그러면 한 1,150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환율이고요. 이렇게 환율이 사실은 높은 가격대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국내 기업들 이익은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화장품도 수출 많이 하죠. 이런 쪽 다 전부 다 지금의 이 높은 환율에서는 실적상 뭔가 나쁠 거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환율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외국인들에게 매수를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지금 환율은 제가 볼 때 외국인들에게 매도할 이유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어떤 환율과 주가의 흐름 이거보다는 장기의 관점에서 예, 환율과 그 기업들 실적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급격히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쭉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워낙 큰 소도 전략을 잘 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슈는 있는데 오늘 환율이 급등한 이유 이것과 외국인의 매수세 이런 부분이 좀 공식처럼 안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사실 배경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만스피의 꿈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오늘 막 급반등 하더라도 6,500까지 안 갔죠. 그런 의미에서 꺼도 될지 궁금하고요. 붙이면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관심주까지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어제 이제 종가 기준 우리나라 그 코스피 기준이지만 PER이 4.8배인데 과거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0, 3,000 거래되던 그 시절 보시면은 평균 PER은 항상 8배에서 한 12배 여기 왔다 갔다 했었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밸류에이션 할 때 한 PER 한 10배 정도로 그냥 전후 주니까 그 정도면 적정 주가라고 했는데 지금 4.8배니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 대비하면 지금 주가는 대부분 거의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곱하기 2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2해도 근래 6월 달 봤던 뭐 9천 여기 또는 10,000 넘어가도 사실은 이상하진 않은 거고요. 15,000 이런 게 얘기 나왔을 때는 27년 아마 이익이나 이런 걸 다 대비했을 때 PER이 그 정도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스피는 지금 이익이 유지되면은 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제 더 약간 더디게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낙폭 과대해 버리면은 이제 약간 반등 나오면은 본전에 와서 매도하시는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올라간 속도가 더 더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처럼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이제 추세를 계속 만드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 좀 맞았다 또 반등 나왔다 이런 흐름은 나올 거고요. 결국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뭐 11월 요 즈음 가서 제가 볼 때는 한 8,000선 정도만 가 있으면은 연말이나 또 내년도 기대치가 또 불어놓을 시기들이 오니까 그 즈음이면 또 만스피 가는 거는 그래도 어렵진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관심주는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아주 유심히 보고 있고요. 네, 네. 셀트리온이 지금 뭐 주도주의 대안으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만 봐도 2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향후에도 얘기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계속 늘고 있고요. 신제품이 뭐 진페트라 이런 거 잘 보시면은 기존 제품들보다 마진이 훨씬 더 높은 제품들인데, 진페트라. 네, 요 제품들에 대한 판매 비중도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셀트리온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내용 잘 보시면 영업 이익률 자체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자체가 절대 그 가격만 뭐 다른 기업들이나 시장과는 별개로 봐도 굉장히 싼 편이고요. 시장 소외가 원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탈피하는 모습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이렇게 오래도록 또 죽어 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바닥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섹터 분들은 근래 표현으로 치자면 수급의 빈집이라서 매수 들어오는 물량이 없다 보니 좀만 매수가 들어오면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갈 때 매도가 안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매도 나올 게 또 없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려봅니다. 네.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셀트리온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 V자 반등에 따른 전략 그리고 8월 시장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재일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8월엔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